안녕하세요. 가라입니다. 아침 10시 13분인데 며칠 방송을 못 켜서 또 켜봤어요. 요새 맨날 하는 말이 매일매일 안 들어와서 며칠 만에 방송한다는 멘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적응도 하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시점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번 편하게 읽어보려고 해요. 독서도 할 겸, 방송도 할 겸, 일석이조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50에 읽는 논어를, 이걸 한 3년 전에 사놓고 주로 가을에 많이 읽다가, 그쵸? 독서의 계절이라 해서 핑계 삼아서 가을에 읽다가 한 5개월 만에 다시 꺼내보고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좀 외롭거나 복잡하거나 이럴 때 가끔 이렇게 교훈적인 책을 읽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음, 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는 인하지 않으면서 타인은 인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는 의롭지 못하면서 타인은 늘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진 않은지, 자기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은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진 않은지, 자기는 지혜롭지 못하면서 타인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진 않은지, 자기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좋죠? 글들이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리더들도 1년이 지나도록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 같은 일을 하고도 전문가가 못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이는 10년을 일하고도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기존의 지식에 실무 경험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례를 만들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전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습이란 학교나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닌 일터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잘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개념과 이론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궁리하고 연구해 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 일로 전문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학습법이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50이 지나도 또 다른 멋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요새 느끼는 일입니다. 다시 타로 이렇게를 지금 한 10년 넘게 어부로도 삼았고, 또 많은 임상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라방은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넘어가는데 제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된 거라고 생각했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가끔은 어떤 정신력으로 나를 지켜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해보고 있거든요. 또 제가 정신이 맑고 좀 지식이 좀 많아야지 여러분들한테 상담하는데 좀 더 좋은 상담이 되고, 또 좋은 조언, 좋은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요새는 일상 반, 공부 반. 그쵸. 또 안녕하세요, 세라님.
또 삶에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일도 해야 되고 금전적인 거를 배제시키고는 절대 살아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요새는 또 많이 이런 업에 또 치중하려고 하니까 무력에 대한 욕구를 좀 많이 버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또 음주를 좋아하는데 음주는 이제 정확한 약속이 있지 않은 한 쓸데없이 안 마시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기 들어오시는 분들, 저거 지금 혼자 책 읽고 있는데, 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간간히 화면 보면서, 따로 봐드릴게요. 조금 책을 더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면은 좋은 글귀 많아요. 살아보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또 선하게 사는 건지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취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행동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에도 그랬고, 자식, 우리 우쭈 때문에. 근데 40에도 그랬습니다. 신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일로 와. 우리 고양이가 또 앞에서 또 얼쩡거립니다. 아우! 이거.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실행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쵸? 실행이 어렵죠. 천하의 공자도 의를 듣지, 의 발음이 안 되냐. 의를 듣고 배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근심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불신을 고치지 못했다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니 바르게 선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우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면 누군들 그게 대수롭겠습니까? 이 실행과 실천을 50에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50이 지나도 또 한 번의 멋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50보다 당연히 알겠죠? 저는 50이 한 2년 남아서 이런 고민을 또 공감할 수 있게 된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질문하시면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세리공주님 안녕하세요. 50에 하는 근심 걱정. 50에 닥치는 개인적인 근심 걱정은 아무래도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물러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현직에서 물러나는 주변인들을 보며 걱정이 커집니다. 자진해서 물러나는 경우보다 원하지 않아도 물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에서 밀려나면 그간 별 문제가 아니었던 권력과 지위, 경제, 돈, 건강과 질병의 문제는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맞아요. 이게 뭔가 공부를 하고자 하면은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면 또 명예를 갖고 싶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하던 업을 중단되면은 굉장히 큰 상실감이 오겠죠. 여러분들도 이직, 휴직, 퇴직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을 텐데요. 이러면서 이제 겪는 그 고비마다의 그런 넘겨야 되는 자신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에너지가 없다면은 좀 많이 흔들리거나 제일 쉬운 거는 친구들 만나서 한탄하거나 가까운 지인들한테 좀 하소연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좀 나의 에너지, 나의 기운을 좀 힘을 키우려면은 지식을 쌓는 게 좋아요. 휴식을 가질 때 지식이라는 게 딱히 학원 가고 이런 뭘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취미,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 좋아했던 것들을 좀 찾아서 알찬 값진 시간을 보내는 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진 길에 쉬어간다고 하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물론 겨울이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요새는 평생학습원 이런 복지관 이런 쪽도 취미생활 하기에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주로 그런 쪽에서도 많이 취미 활동을 해서, 인맥을 쌓기보다는 좀, 나에게 좀, 하고 싶었던 거,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거를 좀 많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다고 봅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또 이렇게 읽다가 또 얘기하고, 50에 닥치는 조직이나 사회에서의 걱정거리는 공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교양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사람, 학습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좋은 책을 보고 훌륭한 강의를 많이 들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 좋지 못한 행동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 구실을 붙여 정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이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여론의 위치에 들어섭니다. 지천명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또 한 번의 멋진 기회가 남아있기에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꼭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나간다면 삶의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오, 맞는 말이죠. 말뿐인 건 언행일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맨날 인사하면서 네, 이따 봬요, 내일 봬요 하지만 또 이틀 만에 뵈고 그런 고민 속에서 또 저는 열심히 해보려고 고민하다가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타로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주 목적이 그거죠. 여러분들과의 타로 상담, 고민 상담하고 또 으쌰으쌰하게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안에서는요. 자, 책을 조금 앞에서 서론으로 읽었으니까 이렇게 읽다가 질문해 주시면은 타로 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듣다가 고민이 떠오르거나 있는 고민을 좀 남겨줘도 괜찮습니다. 자, 사익을 따를 것인지 공리를 따를 것인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 방은 놓다, 내놓다, 의거하다 등의 의미로 놓을 방. 자꾸 눈이 가끔 침침해지긴 하는데. 방은 놓다, 내놓다, 의거하다 등의 의미로 석방, 추방, 의거 등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의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방어리는 이익에 의거하여, 나도 모르겠다. 이익에 의거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익에 의거하여 혹은 이득에 따라 행동하면 결국 원망이나 원한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맹자보다 180여 년 전에 살았던 공자는 리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건 좀 난해하죠? 몇 번 읽다 보면 또 알게 됩니다. 맹자는 의리는 사라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통해 패권국이 되겠다는 명리만을 추구했던 전국시대를 살았습니다. 명리를 앞세우는 양의 왕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맹자는 이가 아니라 인의가 먼저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공구님 안녕하세요. 캐릭터 같은 내색구. 여기도 오셨던 분이고.
사리사욕,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50에 이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즐거움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면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는지, 욕하는 성격으로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을 야박하다고 원망하진 않았는지, 남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보면 쉽게 노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 실수나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내 사랑 감정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사랑 감정은 무시하진 않았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맞아. 그쵸? 나는 많이 사랑을 줬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이것밖에 안 줘? 이랬던 적이 있었죠. 무언가 표현하면은 그죠? 리액션. 요새 이제 예능이 막 많이 하잖아요. 요리사들도 예능을 하고 예능인이 요리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제 왜 나왔지? 이런 거 다방면적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 말이 왜 돌려갔지? 딴 생각했나 봐. 그러면서 다재다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보면은 어떤 주어진 인맥과 어떤 주어진 일 속에서 되게 진실되게 행동하고 말투 이런 말들 속에서 웃고 놀고 하는 게 정말 요새 대세 예능인데, 다들 보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유명한 프로그램 보면은 말을 참 이쁘게 잘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말을 이쁘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저도 툭툭 내뱉는 게 있는데, 그거를 참 많이 이제 안 나오게 하려고, 이쁜 말을 좀 많이 쓰려고. 그 연인끼리의 대화에서도 이쁜 말을 쓰면은 싸움이 없어요. 대부분이 싸운다는 거는 은연중에 이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상대방 욕해서 욕했어? 뭐 했어? 이렇게 말투로 자꾸 늘어지죠. 근데 혹시라도 다툼이 있어도 차분하게 말을 예쁘게 하면 싸우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화가 많은 편이라서 욱하는데, 저희 짝꿍은 그렇지가 않아요. 화를 안 내고 또 차분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닮아가고 있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닮아가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뭔가 내게 없던 거를 변화시키거나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좋은 습관은 또 유지하기가 힘들고, 우리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며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이라는 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법적으로도 체벌과 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식은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험악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자녀에게 폭력으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이를 방치하면서도 자신은 게임과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학대하면서도 쇼핑하는 즐거움을 놓지 못하는 것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맞지. 요새 너무 안 좋은 사건들 너무 많아요. 자극상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 역시 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의예지의 이를 말하는 거예요. 인의예지. 엥? 의료원리. 여기까지는 읽지 않았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뜨근뜨근하지. 읽었던 걸 반복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인천이님. 어허. 질문이 있었나요?
아직 질문이 없어. 책 읽다가 간간히 화면을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천이님. 네. 이제 타로를 볼까요? 질문 남겨주시면 봐드릴게요. 체크를 해놔야 되겠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상사가 되면 부하탄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교육이나 후배 양성에는 자꾸 읽어보기에는 신경도 쓰지 못하면서 성과 부족에 대해서는 어제 러닝하다 전니 친구 부딪힐 뻔했어요. 와우, 진짜. 같이 러닝을 했었나? 어떻게 우연히? 나 알아. 인천이님 저걸 타러 갔지. 정말 부딪힐 뻔했다는 거는 그죠? 되게 가까이서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딪힐 뻔했다는 거 보니까 말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겠죠? 어떤 횡단보도에서 건널 때 여자 차에 상대방 여자 차를 봤군요. 그렇죠. 엉켜나네. 그렇구만요. 그래서 뭐가 또 궁금하겠죠? 여자 차에 부딪힐 뻔했다고요? 횡단보도 건널 때 그냥 가던데.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차에 있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도로 위에 있었고. 그쵸? 같이 걷다 보면 또 어떻게 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연락도 없고 그래요. 근데 봤으니까 그날 하루는 여자가 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자, 볼까요? 그 여자친구 본인의 마음과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은 되게 절망감과 많은 생각을 했어. 이끌어 가고 싶은데 좀 약간 뭐 그런 거? 밥 먹었으면 아마 하루 종일 체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기분이라면. 마음이 여자는 떠났지만 그래도 마주쳤다는 거에 약간 말을 걸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주변에서 좀 만류시키는 편이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엿보자면은 예를 들어보자면은 인천이님의 여자친구분 주변이 뭘 또 만나 헤어졌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도 연출이 돼요. 진행을 볼까요? 이렇게 나이트 기사 카드가 나온다는 건 정말 또 마주치고 또 서로에게 오고 이런 마음은 있어요. 여자친구가 귀가 얇은 편인가? 뭘까요? 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귀가 얇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7번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제 따지고 보는 거죠. 흑과 백으로 이 남자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주장. 그치. 그럼 이제 흑백 논리가 있는 거지. 본인이 이제 주변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보면은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은 거지. 마음은 떠났는데 본인을 이렇게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이렇게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저번 카드도 그랬겠죠? 근데 이런 카드가 나온다는 건 또 마주칩니다.
좀 오늘 아침에도 저를 본 것 같아요, 전 여친이. 같은 곳에 사세요, 같은 동네? 자주 본다고? 자주 본다는 거는 또 한 번의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자주 마주친다는 건, 그녀의 눈에 띈다는 건, 그녀가 또 본인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쵸? 먼저 남자가 다가갈 수 있나요? 좀 기다리다가 수영 못 간다고 했는데, 저 러닝을 하고 돌아오는데, 수영? 갑자기? 수영을 맞더라고요. 러닝도 하고, 수영도 하고, 와, 멋지시네요. 취미 같은, 많은, 운동을 좋아하면 멘탈은 강해. 자체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좀 진지하게 기다려다 타이밍이 온대요. 서로 만나는 거야. 이건 진짜 만나는 거야. 서로가. 카드도 하나는, 기사 카드가 하나는 남자가 하나는 여자인데, 정말 이 본인의 내용처럼, 자주 마주친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때는 좀, 인사라도 가볍게. 그쵸? 친해질 수는 있다고 뜨니까. 꼭 헤어졌다고 해서 뭐 끝내거나 이러진 않은 거니까. 그쵸? 기회를 잡아봅시다. 끈이 놓아지진 않았어. 근데 남자의 기운이 여자를 보는 시선이 너무 무거워. 그니까. 그봐. 지금 본인한테도 이런, 데스카드가 뜨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약간 어둠의 기운이 너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은 좀 밝은 이미지인데, 남자는 그 여자분한테 약간의 연인이었지만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뭐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은 욕심이 더 강한가? 난 아직 예전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친구로라도 나쁘진 않은데, 이런 식의 그런 감정일 수도 있어요. 강력하게 얘기하면 끊어진 인연을 조금 더 미련이나 아쉬움으로 약간 잡고 싶은 거죠. 친구 같은 사람으로. 그런 마음이 없게 무심하게. 그쵸. 근데 이번에는 좀 본인도 그렇죠. 뭐, 확인을 해봐야죠. 그냥 내가 과연 집착으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여자와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건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집착하고 사랑은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또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게 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을 보고 좀 유해지고 본인의 마음도, 요새 돌식 많아요. 그럼 본인은 그러면은 만약에 누군가 만나면 다시 살고 싶은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그치? 여자친구는 초혼이고, 그치. 아무래도 이제, 근데 요새는 그런 건 이제 중요치는 않아. 예. 저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긴 했어요. 결혼, 그치야? 가면 안 돼. 근데 그분과의 결혼은 당연히 지금 헤어졌으니까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결혼까지 그런 마음이었겠죠. 뭐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는 떠요. 그럼 본인도 약간 주탓을 좀 돌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잊어버린 사랑을 좀 놓는다는 과정일 수도 있어 지금. 좀 응? 아이도 생겼었거든요.
음, 아이는 하늘에서 주는 건데, 그때가 기회였었나 봐요. 많이 아쉽겠다. 어, 과거형이니까 지금은 아니겠죠. 뭐, 그쵸. 아이가 있었다면 벌써 결혼했겠죠. 아파도 좀 잊어버립시다. 아, 그게 헤어진 이유가 됐어. 지키지 못한 게. 아픔을, 그치. 일단은 그런 거죠. 만약에 어떤 전쟁이 났을 때 이걸 지키려고 막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가 막 적군이 돼서 싸워버린 거지. 그쵸? 원래 큰 일을 겪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근데 본인은 약간 후자 쪽의 느낌이었던 거죠. 좀 마음을 놓는, 아까도 놓을 방자 아까 읽었었거든요. 논어에서. 마음을, 그분을 놓는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차분하게, 또 요번 시기가 지나면 그 여자분도 마음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냥 아까 카드도 7번 카드는 언제든지 또 다시 고향을 떠났다가 타지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카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분도 본인을 그리워할 시간을 주고 본인 또한 본인 단도리를 할 시간을 좀 갖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드가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알겠죠? 음, 그 이렇게 연락하다 갑자기 이렇게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긴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방법 이런 게 되게 중요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좋게 다르다고 아니면 좀 여유롭다고. 내 머리 크게 나온다. 짧게 나오게 돼. 변화가 있다는 걸 긍정적인 변화였나요? 그럼 너무 좋겠다. 응? 완전 안 본다고 악으로 들여서고 있구만. 아하. 아, 이번에 진짜 다르다고. 아, 이번에는 진짜 헤어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완전 안 본다고. 여자가 이제 막 그런 아픔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의 막 이렇게 차가워진 거죠. 예. 그 심경은 알 것 같은데,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뭐, 아니, 이 사람은 날 안 사랑하나? 이런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드는 거겠죠. 그게 정말 이유라면. 굉장히 큰 이유잖아요. 나쁜 사람, 완전 나쁜 사람 취급받는 거지, 뭐, 죄인처럼. 근데 민철이님 죄인도 아닌데, 그분이 아파서 지금 악에 받쳐서 하는 소리니까, 지금 자꾸 부딪히면은 더 그러겠다. 그죠? 내버려 두고, 음, 음, 그러면 서로가 합의하에 간 건가요, 병원은? 난 유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쯤 되면 인천혜 님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알아. 카드도 카드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아니, 서로가 대화를 해보면은 알아. 그러면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아까도 데스카드가 나왔으니까, 이철이님 마음도, 본인도 끝난 걸 알아. 기존 데스카드에서. 근데 하지만 잡고 싶은 거야. 약간의 집착.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 스토킹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본인의 행동이나 이런 생각들을 좀 되짚어 보면은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없는데, 음, 그리워하면 되지 뭐. 시간을. 그런 게 있어요.
힘들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생각하지. 늘 뭐 1분 1초 하루 종일 자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마음껏 생각을 하세요. 그 생각도 다 에너지 쏟고 나잖아. 그럼 소멸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마음이 정상이에요. 자꾸 당연히 크지. 뭐라도 하고 싶고 답답하고 같이 살 생각 정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거니까. 네. 좋은 수영도 하고 러닝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계속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나면 그때 답이 나와요.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쏟아내고 아, 그래 저번에 밥 못 먹었다고 했어. 죽 먹어요. 소화 잘 되는. 러닝도 하고 수영도 하면은 배 많이 고플 텐데 그쵸. 소화가 계속 안 돼서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막 안 되는 어거지의 생각 말고 정말 사실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꾸며낸 생각들, 나의 고민, 엄청나게 고민으로 그분을 생각하면 안 돼. 오버된 감정이니까. 내가 하는 건 오버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거지. 내 생각보다 내 스트레스 더 주고 있으니까. 이건 또 계속 계속 이제 나는 생각하는 거지. 나는 밥맛도 없고, 배고프고, 먹을 자격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을 학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마음을 바꿔요. 저 이제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천천히 조금이라도 뭘 좀 먹어보려고요. 이런 마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나를 내가 학대하고 있고, 너무 둘의 헤어진 상황을 본인이 너무 오버해서 막 생각하고 괴롭히는 거야. 어떤 그 사람의 한마디 말에 꽂혀서 다시는 안 볼 거야 뭐 스토킹 이런 말에 꽂혀 있는 것 같아 지금. 다른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맞죠. 조금 유해지는 게 나아요. 우리 봐봐요. 부모님들 부부싸움 할 때 맨날 이혼한대잖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혼 안 해요.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뒤에서 준비하지. 그죠? 그게 너무 꽂히지 마요. 그분도 본인을 그리워할 시간을 주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본인도 그 사람을 그리워할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끝이야 안 봐 못 볼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요. 그럼요. 희망 기다림이 희망이지. 그리움 지금 그리워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이게 희망인 거예요. 그러면은 안 좋았던 일도 다 정화가 돼요. 너무 슬펐던 일, 아팠던 일을 계속 둘이 얘기하면 계속 그거 껴안고 가는 거야. 그거를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둘은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죠?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그분의 사랑을 좀 좋은 것도 생각해보고 이런 거. 나의 성숙미, 사랑에 대한 성숙. 그쵸? 맞아요. 인천이님. 죽 드세요. 그래서 죽 잘 나와. 꼭꼭 씹어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은 아침, 저녁 뭐 다 먹을 수 있어. 하루 종일. 그쵸? 정신과 몸은 함께 가야죠. 지금 본인의 정신이 피폐하니까 소화 안 되는 거야. 소화 잘 되면 정신도 건강해져요.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죠. 그쵸? 감사합니다. 다 질문 해주셔도 되고요. 오, 12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좀 들어와. 책 읽어보고 질문 있으면은 또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적어놨는데 공리공유 옳고 그름의 의 사람들은 누구나 물질적 정신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한지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많은 이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난과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난과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는 살면서 존경까지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가난하면서도 비난과 욕까지 들어야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부귀 빈천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부자가 될 수도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게 되기는 또 천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노력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질시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만 뭐가 떴어.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또 글을 읽다가 봅니다. 질문해 주셔도 돼요. 자, 어디까지? 자신의 이익만을 따를 것인지 옳고 그름을 따를 것인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나 처음 읽는데 좀 버벅대지 않기를. 내 집안, 우리 회사,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 때 필요한 원칙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과 법칙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이익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원망이 많아집니다. 부자든 빈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에는 이익이라는 의미와 예리하다는 뜻이 공존합니다. 그 이익이 누군가를 예리하게 찔러 아프게 한 결과로 만들어진 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혹여 50이 되는 지금까지 사리사욕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 공리공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칭찬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 이웃과 우리 사회로부터 들릴 것입니다. 어머 깜짝이야. 우리 애가 또 그렇대요. 흔들리는 50을 다잡아주는 힘. 여기 계신 분들은 연령대가 저는 7, 9년 양띠입니다. 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명품이다. 아, 명품 좋아하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꾸밈과 바탕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꾸밈과 바탕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꾸밈과 바탕인지 알아봅시다. 공자는 리더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면의 바탕이 외면의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외면의 꾸밈이 내면의 바탕을 이기면 번지레하다고 말합니다. 또 뜻을 이해하려니까 버벅대. 자신의 실력을 믿고 무례와 오만을 일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외면의 화려함을 내면이 받쳐주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실력은 천재인데 형색이 초라한 사람이 있고 형색은 영화배우 급인데 실력은 형편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쵸? 저도 약간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과 적절한 외면을 갖춘다면 이 자가 바로 진짜 리더입니다. 외양 디자인도 아름답고 내부 기능도 뛰어난 제품이 진짜 명품이든 말입니다. 맞죠? 공감합니다. 비싼 게 좋긴 한데 너무 비싸. 그렇죠? 하지만 싸고 좋은 건 더 찾기 어렵고 비싸고 좋은 건 그나마 찾을 수 있어. 금전만 있다면. 너무 욕심이면 또 생활하는데 무리가 가고. 그죠? 인생 전반에는 문의 삶을 산다. 문의 사주타로는 뭔가요? 사주타로요? 아, 사주랑 타로란 얘기예요. 사주와 타로. 지금 저는 타로만 보고 있고 사주는 좀 더 친숙해진 다음에 같은 말인 줄 알았나 봐. 타로는 말 그대로 카드로 보는 거고
예, 사주는 이제 생년월일로 보는 게 그 사주죠. 여기 뭐하니? 왜? 우리 아들 고향인데 오늘 가요. 우리 아들이 여행 갔다 와서 지금 바깥에 바라보고 있어. 아, 네. 같은 말, 붙여서 그래서 띄워야 되는데, 맞아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생년월일로 장담을 해주죠. 이거는 이제, 가벼운 상담에선 타로가 진짜 제격이거든요. 연인들의 고민 상담. 사주는 이제 그 사람의 오행도 알아야 되고, 있습니다. 좀 길어집니다.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사주를 1시간만 해도 풀이할 수 없고, 계속 돌려보면 이것저것들이 나오죠. 아직은, 그거 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제가 또 아직 라방과 엄청 친한 게 아니라서,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이 웃긴데, 인생 전반에는 문의 삶을 산다. 문의 삶? 그 의자가 안 읽어지지? 그죠? 우리 인생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는 삶,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문의 삶입니다. 나이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삶.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문의 삶입니다. 경쟁이 기본이 되며 인생의 외형을 만들어 갑니다.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인생 전반은 문의 삶에 더 가깝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 삶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다 경쟁이죠. 그러니 경쟁 속에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인생은 원래 힘들고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기도 합니다. 약간 공감했어요. 기죠? 인생 전반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의 삶이라면 인생 후반은 내가 중심이 되는 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삶의 질 중요하죠. 부모한테 받은 사랑은 반도 되돌려 드리지 못했는데 이미 부모는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자식 역시 모두 성장하여 각자 제갈 길로 떠나게 됩니다. 미운 종 고운 종 배우자만이 남아 함께 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동안의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제약으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삶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경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줄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질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멋지죠? 내 삶의 주인이 나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열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후추야,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 니네 아빠냐? 응? 졸지 할머니 됐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라고, 후추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여기가 좋아? 근데 거기 너무 좁아, 이 자식아. 욕을 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바른말 고운말 한다고 해놓고 벌써 이제 손주 보고 욕을 했어. 여기 추워서 그래. 패딩 입어야 되는데 패딩을 안 입었어. 여기 앉아. 여기 있어. 여기 앉아 옆에. 응. 지금 바깥에 삶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 뭐 있나 지금. 뛰쳐 나갈 타임인데 고양이 집 밖에 나가면 큰일 나죠. 추워. 옷 입히고 싶은데 뭐가 없어. 춥지 너? 스핑크스는 털이 없어갖고서 추워해. 덮어줘? 이거는 붙어있으면 되는데 안 붙어있네. 오늘은 원래 잘 붙어있는데 잘 때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아들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없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수험생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동기생 모두가 한 번에 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모두 정년퇴직까지 일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 전반을 살아갑니다.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갑니다. 치열한 입사시험을 거쳐 직장을 들어가 나름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쵸? 과정마다 그 어떤 과정도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늘 최선을 원했지만 차선이 되기도 어려웠습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기업을 원했지만 현실은 원하지 않았던 대학, 원치 않았던 회사에 들어가는 게 10중8구였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죠? 저 또한 경험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원치 않았던 일, 그쵸? 그런 일 많죠? 꼭 해야 되는 거. 인생 전반을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따라 혹은 자신의 꿈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극히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일찍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지키기 어렵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은 몸이 두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투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 적 많았죠. 그런 전반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기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치열한 경쟁이었지만 인생 전반에 인생 후반에 의식주가 해결되는 성과를 만들었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지만 대다수가 원하는 삶은 의식주가 해결된 안정된 삶입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 있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볼까요? 따뜻히 있고 배불리 먹는 데에만 뜻을 두고서 편안히 즐기다가 세상을 마치려 한다면 죽어서 시체가 식기도 전에 벌써 이름이 없어질 것이니 이는 금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같이 살길 원하느냐? 조금 공감이 돼요. 먹고 즐기고 이런 약간 의식주만을 추구하는 삶은 좀 아니라는 왜냐면 닉네임 재밌어. 왜 나만? 그러게 이 세상에 왜 나만? 그쵸? 그런 말 자주 쓰죠. 인생의 후반에는 질의 삶을 산다. 그치, 앞에서는 좀 양적인 걸 추구하겠죠. 아까는 문을 얘기했고, 그죠? 지금은 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삶에 질의 삶이 더해져야 인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세등등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볼품없고 힘든 인생 전반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인생 말년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멋진 인생을 전반에 이어 인생 후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볼품없고 힘든 인생 전반을 이어 인생 후반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인생 전반을 어떻게 살았든 인생 후반은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봄이 오는 거죠. 태어나서 막 봄, 여름, 겨울을 반복하면서 내게 온 따뜻한 것도 겪다가 너무 미쳐서 이렇게 여름을 보내다가 쓸쓸한 가을, 추운 겨울 이런 걸 반복하다가 정말 이제는 타인과 친해지는 삶이었지만 이제 좀 살아도 보고 여자로 치면 아이를 다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은 자신의 삶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죠. 하지만 막막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너무 그 삶 속에서만 살았지. 이제 나는 아이를 다 키우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만 하다가 이제 정말 진정한 걸 못 찾았을 때 오는 그런 번아웃, 아니면 또 뭔가 우울감. 그래서 요새 그런 조현병,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게 좀 많이 생겨요. 내가 취약하다면 저기에서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면. 그래서 다 취약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 사람들. 강한 사람이 어디 그리 많겠어요. 근데 보면 가장 좀 찾기 쉬운 게 어렸을 때 난 이걸 하고 싶었지 하는 그런 거. 난 이걸 좀 해볼까? 늦었나? 늦었다고. 요새는 그 나이 불문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아유 뭐 나이 먹고 그런 거래.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더 부지런해요. 5, 60대들이 더 많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냥 20대 때는 친구 만들기 했지만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나와 같이 하는 같은 취미를 공감하는 거. 그쵸? 저는 저번에 중국어도 학원 다니다가 또 관운이 없는지라 자격증을 또 안 따고. 굳이 근데 자격증 딸 필요 없지 뭐. 그죠? 5급 4급 이렇게 시험을 난 이제 시험 보는 게 너무 떨리기도 하고 아직은. 아니 많이 시험을 봐봤는데도 늘 떨려. 다 떨리겠죠 사람들은. 근데 뭐 굳이 나는 이제 취미로 이제 전환을 시켰거든요. 자격증 반에 들어가서 대학생과 배우려고. 와, 잘 배웠어. 코로나 때 배웠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마스크 쓰고 하잖아 원어민도. 그러니까 이런 입술을 못 보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거의 2대1 과외식으로 배웠죠.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그때 우리 원어민 쌤이 26이었는데 열정과, 나는 좀 몇 번 봐야 외워지는데 쪽지 시험도 맨날 보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근데 밤낮으로 또 한자를 죽어라 외웠죠. 또 근데 또 언어라는 게 지금 이제 학원을 또 옮겼다가 이제 취미반, 거기서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약간 여기 되게 싼 프로그램들 막 거기서 중국어반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한 15명 정도 늘어나더라고.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와, 60대 70대도 와. 근데 또 그분들은 또 저기를 하고. 쭈쭈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노트북이라서 네가 뭘 누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식아. 자식이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습관이네. 또 자식이라고 했어. 미안해. 네, 그렇게 해서 정년퇴임하고 다양한데도 공감을 해. 서로 너무 즐겁게 같은 걸 공유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같은 취미가. 그러니까 항상 논쟁에서 그래도 좋은 논쟁이잖아. 그런 게 있는 거지. 저는 몸소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저도 제가 느끼는 대로 이제 저기를 하겠죠.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도 저기도 이제 방식이 다르니까 다양하게.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의 권리는 아니지만 그건 당연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게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찾아오는 저한테 오는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소신껏 품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기가 잘 맞아. 난 여기도 잘 맞고 저기도 잘 맞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난 여기는 조금 내 타입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이런 상담을 즐기셔도 괜찮아요. 요새는 또 TV도 나오잖아. 상담을 한다는 거, 소통을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고 막 이런 거는 우울증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저는 고민 있으면 여기저기 이렇게 좋잖아요.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쉽게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잠깐 상담할 수도 있고 또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요새는 그쵸. 쇼핑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저는 그런 건 온라인 쇼핑을 좋아하진 않는데 쇼핑도 그렇게 하고 먹는 것도 다 오고. 이런 미디어를 정말 잘 이용하면은 내 정신력이 좀 강해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운동은 꼭 가야 되고, 그죠? 뭘 배우려면 학원을 가든 가야 돼요. 내 정신력은 여기서 해소할 수 있지만 내 육체적인 것은 좀 가야 되고, 음, 뭔가의 결과물을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려면 행동을 해야 되고, 네, 그쵸? 그런 겁니다. 오늘은 몇 가지 방송하고 또 늘 하는 말 이따 봬요. 요새 책 읽어주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테니까 좀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단골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또 꾸준하게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다양하게 소통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저도 많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장미를 너무 많이 줬어. 감사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꼭 이따 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